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배울 단어는 댄동어미 화전가라는 작품이고요. 여러 화전가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맨 첫 번째 간단한 작품 소개해 보시면 화전놀이를 소재로 한 작품들 중에서 보이죠? 화전놀이를 소재로 한 작품, 규방 가사들 중에서 규방 가사라는 말은 아시죠? 보통 이제 부녀자들이 쓴 가사를 규방 가사, 내방 가사라고 하는데, 자, 그 중에 하나인 화전가류, 그러니까는 화전놀이, 그러니까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봉소풍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들이 나가서 화전 부쳐 먹으면서 부르는 노래, 뭐 이런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화전가 중에 하나고요. 얘가 좀 특이한 건 물론 구성상의 특이한 점도 있지만 그 화전가 안에 들어가 있는 댄동어미의 인생 이야기가 있죠. 그것 때문에 좀 특이하고 재밌어서 특히나 많이 나오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성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 자,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고 그리고 본문 들어갈게요. 자, 간단하게 갈래 정리할게요. 규방가사, 내방가사, 그리고 화전가. 갈래, 규방가사, 내방가사, 화전가. 성격은 서사적, 이야기, 스토리가 있을 때 보통 서사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서사적. 그 다음 체험적, 그 다음에 회고적. 과거를 돌이켜서 회상해보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고적이란 표현 쓰고요. 서사, 체험, 회고적. 그 다음에 제재. 제재는 댄동어미의 댄동.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댄동이라는 게 불에 댄 그런 동, 아이의 어머니란 의미죠. 댄동어미란 표현 자체가. 그래서 댄동어미의 기구한 사연. 댄동어미의 기구한 사연. 요게 제재. 그 다음 주제. 운명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 운명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 특징 두 가지만 쓰죠. 첫 번째, 화전가 속에 댄동어미의 인생 역정이 들어있는 액자식 구성. 화전가 속에 댄동어미의 인생 역정이 들어있는 액자식 구성. 그 다음 두 번째, 조선 후기 사회상과 하층민의 생활상 반영. 조선 후기 생활상과 하층민의 생활상 반영.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가문단 옆에 보면 이 작품이랑 관련된 풍속이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 간단하게 아는 배경 지식 늘리는 그런 측면에서 화전놀이라는 풍속을 소재로 한 가사고요. 화전놀이라는 거는 이제 꽃잎 따서 점 부쳐 먹으면서 노는 그런 여자들의 봄소풍, 봄놀이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본문 들어가기 전에요. 전체 내용이 아까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액자식 구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전체 이게 중간중간에 중략된 부분이 많아서 전체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본문 들어가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댄동어미가 이 이야기 중간에 나오는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전가라는 게 이제 화전놀이 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빈 곳에다가 정리를 해 두시는데, 얘는 크게 도의백자 들어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중심 이야기, 그 다음에 마무리 액자, 밖의 이야기 뭐 이렇게 보는데, 자, 거기 도의백자 부분에다가 먼저 땡땡 정리하시고, 도의백자는 그 옆에다 쓰세요. 화전놀이 가는 부녀자들의 모습. 화전놀이 가는 부녀자들의 모습. 화전놀이 가는 부녀자들의 모습 쓰시고, 그 옆에 두 가지 쓸게요. 화전놀이 가는 부녀자들의 모습, 구성 쓰는 거예요. 구성. 이 작품의 전체 구성. 도의백자 부분은 화전놀이 가는 부녀자들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1,
화전놀이 권유, 화전놀이 준비, 그리고 관습적인 화전놀이. 관습적이라는 거는 왜 화전놀이 혹은 뭐 화전가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쭉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별 재미없어요. 사실 잘 많이 안 나오는 부분이고, 다시 동그라미 1 부분에는 화전놀이 권유, 화전놀이 준비, 관습적인 화전놀이 됐죠? 그 다음 동그라미 2 쓰시고 청춘과부. 청춘과부라는 거는 과부 중에서도 젊은 애. 청춘과부의 슬픔과 방황, 요 내용이 나와요. 청춘과부의 슬픔과 방황, 이게 동그라미 2. 그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게 도의백자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의백자는 화전놀이가는 부녀자들의 모습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화전놀이 권유하고 화전놀이 준비하고 관습적인 화전놀이, 그리고 청춘과부의 슬픔과 방황까지가 요 첫 번째 파트 됐죠.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 중심 이야기 파트. 여기가 사실은 이제 중심 내용이고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땡땡 하시고 되셨어요? 중심 이야기 부분. 여기가 거기다 쓰세요. den동어미의 인생 역정. den동어미의 인생 역정. 그러니까 den동어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쭉 펼쳐진 이야기, 인생 역정 이야기 됐죠. 그래서 den동어미의 인생 역정 이야기가 크게 세 파트로 인생이 참 기구해. 정말 인생이 참 기구해. 그래서 den동어미의 인생 역정을 크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여자가 총 4번 결혼하네? 맞죠? 총 4번 결혼하는데 남편이 다 죽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초혼했을 때, 초혼이 16살, 16세, 초혼 16세.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재혼한 얘기예요. 그래서 초혼했을 때,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이제 걔가 한 얘기인데, 남편이 3번 바뀌죠. 그러니까는 재혼을 3번 한 거예요. 재혼을 3번 하는 얘기. 그래서 아전 신분의 뭐 이승벌한테도 갔다가, 울산에 뭐 황조령한테 갔다가, 그 다음에 엿장사는 뭐 조첨지한테 갔다가, 여기까지는 가서 이제 아이까지 얻었거든요. 마지막 남편한테는. 근데 불이 난 거야. 그래서 마지막 남편한테서 아이를 얻었는데 남편은 죽고 아이가 화상을 입은 거지. 그래서 den동, 아이가 화상을 입어서 den동어미가 된 거지. 가슴 아프지. 진짜. 하여튼 그래서 재혼을 3번 한.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파트가 귀향, 고향으로 돌아와요. 귀향하는 그때가 거의 나이가 60이 다 된 거야. 16살 시집가서 60이 다 된 나이에 그 아이를 업고 den동이를 업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세 개의 이야기, 인생 역정이 요게 중심 이야기죠. 이해되셨죠? 거기까지가 den동어미 얘기고요. 됐죠? 그래서 초혼, 걔가, 귀향, 남편 4명 얘기. 남편 다 죽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 액자 이야기. 마무리 액자 땡땡 하시고 그 옆에 화전놀이 마무리 쓰시고, 화전놀이 마무리 됐죠? 화전놀이 마무리 하시고 옆에 3개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청춘과부의 깨달음, 두 번째 화전놀이의 진정한 즐김, 세 번째 화전놀이의 마무리, 그리고 내년놀이의 기약. 다시 첫 번째 청춘과부의 깨달음, 화전놀이의 진정한 즐김, 화전놀이의 마무리와 내년놀이 기약. 되셨죠? 그러니까 맨 처음 부분은요, 도의백자 부분은 그냥 기존의 화전놀이 혹은 화전가류의 내용이랑 비슷해요. 근데 도의백자 부분의 마지막 그 동그라미 두 번째에서 얘기했던 그 청춘과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젊은 과부가, 아주 젊은 그 과부가, 봄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내 팔자는 뭐 이러냐, 이래서 막 한탄을 해. 그랬더니, 이제 어떤 여자가 나와서, 야,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 인생 얘기가 너무 그냥 처참한 거야.
그 아줌마 얘기가 이제 된동어미 얘기인 거지. 그 아줌마가 이제 뭐 내가 첫 번째 시집을 가서 뭐 이렇게 남편 주고 두 번째 남편 주고 세 번째 남편 주고 네 번째 남편 주고 이제 아이까지 이제 화상을 입어서 이제 뭐 이렇게 고향에 돌아서 이렇게 산리길까지 쭉 이렇게 한 다음 마지막 청춘가부가 인생 별거 아니구나. 그냥 놀자.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화전놀이를 즐기자. 뭐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되고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 이제 이러면서 끝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중략된 부분이 많으니까 전체 이야기 구조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거기 가문단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자, 가문단 처음에 자, 여기는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죠. 너무 좁아. 자, 첫 번째 가문단 가세가세 화전을 가세 꽃지기 전에 화전 가세 어서 많이 본 듯한 구조인데 반복을 하는데 그치 비슷한 문장 구조를 계속 반복하는 형식이죠. 예전에 어디서 봤더라 그치 고려가요에서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어디서 많이 봤죠? A, B, A의 반복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가세 화전 가세 이런 표현이죠. 이런 거를 갖다가 꽃지기 전에 화전 가세 여기까지 A, B, A의 구조 반복법인데 A, B, A의 구조라고 합니다. 거기 쓰시고요. A의 반복 구조 쓰시면 되고요. 화전놀이 권유 썼어요. 화전놀이 권유까지 쓰시고 화전놀이 권유 화살표하고 씁니다. 화전가는 대체로 화전놀이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시작. AABA의 반복구조 화전놀이 권유 화살표 화전가는 대체로 화전놀이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게 대다수다. 자, 그 다음 이때가 어느 땐가 때마침 3월이네. 때마침 3월이라 그래서 봄놀이가 한다 뭐 이런 의미. 근데 이게 대부분 화전가에서 나오는 관습적 표현이야. 자, 거기 묶으셔서 정리. 봄에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분위기를 나타내는 관습적 표현. 봄에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분위기를 나타내는 관습적 표현. 그 다음 동군이 포덕택하니 춘화일란 때가 맞고 아래 음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봄을 주관하는 신이 포덕택하니 은혜를 베푸니 은덕을 베푸니 춘화일란 봄이 되어 날씨가 따뜻해 때가 맞고 그러니까 신이 은혜를 베풀어서 참 날씨가 따뜻하고 좋고 뭐 이런 의미야. 화신풍이 화공되어 화신풍 나와있죠. 꽃이 피는 것을 알리는 바람이 화공이 되어 화가가 되어서 만화 방창 단청이 되었대요. 따뜻한 봄날에 모든 생물이 한창 피어나 자라서 그림 그린 것처럼 됐대요. 이해됐어요? 의인화 시킨 거죠. 의인화. 왜 이제 봄이 되어서 꽃이 피고 막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이런 모습 자연의 모습이 그림 그린 것처럼 봄바람 불어서 꽃 피고 새싹 나고 이런 게 그림 그린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런 표현이야. 그거를 그치 의인화 시킨 거. 의인화. 이해됐죠? 그것만 정리해 두시고 자, 이런 때를 잃지 말고 이렇게 좋은 때니까 우리 빨리 봄 즐기러 화전놀이 가자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불출문외 하다가 소풍도 하려니와 보통 여자들이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못 나가게 하니까 하루라도 이제 나가서 우리 맨날 집에 갇혀 사니까 하루라도 밖에 나가서 소풍하자 화전놀이 나가자 즐기자 뭐 이런 의미. 우리가 비록 여자라도 흥채 있게 아주 신나게 흥이 나게 놀아보자. 이해됐죠? 별거 없어요. 여기까지 끊으시고 정리합니다. 꽃피는 3월이 되어 화전놀이를 하러 가자고 권유. 꽃피는 3월이 되어 화전놀이 하러 가자고 권유. 됐지? 그 다음
자, 그 다음 중략된 부분 보시면 경북 순흥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지금은 영주 지역이래요. 영주 지역의 옛 지명이래. 자, 경북 순흥의 한 마을에서 부인들이 화전놀이를 준비하는 모습 나와 있고요. 여러 집에서 화전 재료를 모아서 자기네들끼리 다 모여서 부녀자들이 이제 단장하면서 이제 산에 올라가는 모습이 중략돼 있고, 자, 그 다음 짜잔. 상단이는 꽃대 치고 사머리는 가루짐 풀고 취단이는 불러라 향단이가 떡 굽는다. 청계반석 나와 있어요. 맑은 시냇가에 큰 바위 너른 곳에 노소를 갈라 좌차리고, 그러니까 뭐 나이 상관없이 다양한 여성이 모여서 좌를 차리고 자리를 펼쳐서 꽃떡을 한쪽에 들이남아 노인부터 먼저 드리는 거야. 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만 여자들 사이에서도 그치 장유유서 나이 든 사람부터 예절을 지킨다라는 표현이고요. 거기 노인부터 먼저 드린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장유유서 예절. 그 다음 엿과 떡과 함께 먹으니 향기의 감미가 참 좋다. 자, 여기까지 묶으셔서 정리. 자, 부녀자들이 준비해온 재료로 쓰고 있어요. 부녀자들이 준비해온 재료로 함께 화전을 만들어 나누어 먹는 장면. 나이나 신분 상관없이 다양한 여성들이 화전놀이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음. 했어요? 그 다음 한포고복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배가 꽉 찬 거야. 그래서 배를 두드리면서 그래서 아주 즐겁게 배를 두드리며 실컷 먹고 서로 보고 하는 말. 1년에 1차 1년에 한 번 화전노름 여자 노름 제일일세. 배부르게 먹고 배를 두들기며 1년에 한 번씩 즐기는 이런 화전놀이가 여자들 놀이 중에서 가장 좋아 라고 하면서 신나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묶어서 쓰세요. 화전놀이의 기쁨 표현. 노고질이 신질 떠서, 노고질은 새 이름이고, 노고질이 신질 빠르고 날쌔게 떠서 빌빌벨벨 피리 불고, 새소리는 뭐 얘기하는 거고요. 오고 가는 뻐꾹새, 뻐꾹새는 뻐꾹이, 뻐꾹새가 뻐꾹 치고, 봄비자는 꾀꼬리가 좋은 노래로 버풀고, 새소리들 쭉 읊어놓네요. 봄새 그 새소리들. 그 다음 호랑나비, 범나비 머리 위에 춤추고, 말 잘하는 앵무새 잘도 논다고 치하하고. 자, 천인화표 도울기둥 나와있죠. 자, 천인화표 관련된 그 이야기 있으니까, 전설이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자, 얘가 학두루미가 요지연인가 하며 의심하며 와서 앉더라. 자, 여기까지 노고지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묶으세요. 요지연인가 의심하네. 짜잔. 여기까지 묶으셔서 거기 정리. 화전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의 흥겨움을 쓰고 있죠. 화전놀이 즐기는 사람들의 흥겨움을 자연물에 의탁해서 표현. 그러니까 자기들이 즐거운 건데, 사람들이 즐거운 건데, 주변에 있는 자연물에 그 자신들의 감정을 집어넣어서 표현을 했다는 뜻이야. 자연물에 의탁해서 표현. 자, 그러면서 어떤 부인은 글을 이용해서 내칙편을 외워내고, 거기 보이죠? 가정의 윤리규범을 다루고 있는 책을 외우고 앉아있어. 왜 굳이 거기서? 그치? 뭐 어쨌든. 또 어떤 부인은 흥이 나서 7월편을 노래하고요. 7월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부인은 목성 좋아서 화정가를 잘도 노네. 그 중에도 댄덩어미 나와 있죠. 자, 멋나게도 잘도 놓아. 자, 그리고 춤추며 노래하니 웃음소리가 낭자되어. 그래서 댄동어미가, 그 중에서 댄동어미가 참 잘 놀아.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리고 또 그 중에는요. 자, 청춘과녀가 있는데, 청춘과녀 보이죠? 청춘과부가 하나 있는데, 눈물, 콧물,
귀쥐안에 눈물, 콧물 꾀죄죄하고 있어. 뭐지? 자, 여기 봐봐요. 어떤 여자는 뭐 책 읽고 자기 읽었던 것만, 어떤 여자 노래하고, 근데 또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거, 댄동어미가 나오는데, 댄동어미가 참 잘 놀더라. 거기 보이죠? 거기 얘는요, 묶으셔서, 화전놀이의 흥취를 주도하는, 화전놀이의 흥취를 주도하는 댄동어미의 모습, 댄동어미의 모습. 댄동어미가 참 인생이 참 기구한데 더불어 또 놀기도 잘 놀더라, 뭐 이런 의미고요. 그쵸? 화전놀이의 흥취를 주도하는 댄동어미의 모습. 자, 근데 그 중에 또 청춘 과녀가 있는데 이 청춘 과부는 그 와중에 남들은 막 신난다고 막 놀고 그러고 있는데 얘는 그 와중에 눈물 콧물 짜내면서 꾀죄죄하게 있더래. 얘만 참 얘 또 왜 이러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원래 청춘 과부는 슬픔을 잊으려고 이 화전놀이에 간 거야. 근데 그 와중에 나만 슬퍼, 나만 외로워 이러면 찔찔 짜고 있었던 거야. 진짜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까지 끊고요. 거기 묶어서 쓰세요. 부녀자들이 음식을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즐김 했어요. 그 정리. 부녀자들이 음식을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즐김. 자, 이런 와중. 자, 그래서 거기 중략된 부분 한번 봅시다. 자, 중략된 부분 내용 볼게요. 부인들이 화전을 부쳐 먹고 글을 외우거나 노래와 춤을 즐기던 중. 요 위에 얘기. 자, 어떤 젊은 과부의 청춘 과녀의 얘기야. 자, 자신의 서러움을 토로하면 이제 징징거리니까 이때 댄동어미가 아까 그 잘 놀던 언니. 자, 자신의 인생 역정을 토로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심 얘기가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댄동어미는 수능 읍내 임이방의 딸로 태어나서 같은 신분의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초원 16살 때 시집 간 거. 요게 첫 번째 결혼이야. 자, 신랑이 근데 그네 타다가 떨어져 죽었어. 이해되죠? 요게 첫 번째 결혼. 죽은 거야. 그래서 걔가 있어. 다시 시집 갔어. 그래서 아전 신분의 이승발의 후처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간 거야. 이거 두 번째 시집 간 거야. 자, 그랬는데 시집이 이포를 많이 지게 되자. 이포 나와 있어용. 자, 빚을 많이 지게 돼서 그걸 갚느라고 재산을 또 다 날린 거지. 그래서 유랑에서 막 떠돌아다니다가 경주에서 군노가 경영하는 여각 가서 안팎으로 담살, 그러니까 노동한 거야. 가서 담살이로 누만금을 저축했어. 그러니까 돈을 막 저축을 한 거야. 힘들게 일해서 돈을 저축을 했는데 병에 걸린 거야. 병에 걸려서 기껏 노동해서 돈 좀 만들어 놨더니 난군이 또 죽었어. 그리고 빚을 준 사람들도 또 다 죽었어. 그러니까 돈 모은 것까지 다 빈털터리, 돈 모은 것도 다 잃어버린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결국 다시 빈털터리가 돼서 떠돌게 되다가 다시 이번에는 옹기장사하는 울산의 황도령을 만났네? 돈 모은 것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결혼을 했어.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결혼하는 얘기로 이제 연결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걸로 이제 연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죠? 문제. 그 날개 문제 보시면 중략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거기다 정리해서 쓰세요. 자, 거기. 자, 중략된 부분은, 정리하고 계세요? 자, 중략된 부분은 댄동어미가 개가하여 겪은 일을 담고 있다. 쓰고 있지? 중략된 부분은 댄동어미가 개가하여 겪은 일을 담고 있다. 자, 이를 통해 조선 마렵의 가혹한 징세제도와 지배층의 수탈, 당대의 화폐 경제의 발달상, 경제의 몰락으로 인한 유랑생활, 그리고 서민들의 궁핍한 생활상 등을 알 수 있다. 됐죠? 조선 마렵의 가혹한 징세제도, 지배층의 수탈, 당대 화폐 경제의 발달, 경제적 몰락으로 인한 유랑생활, 그리고 서민들의 궁핍한 생활상 등을 알 수 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결혼, 누구지? 황도령 만나서 세 번째 결혼하는 얘기 봅시다. 자, 넘어가셨어. 자,
여보쇼 말씀 듣소. 우리 사정을 논직컨대 30 넘은 노총각과 30 넘은 노총각, 요게 이제 울산 황도령 세 번째 남편, 황도령과 40 넘은 홀과부, 요게 이제 누구야? 된동어미. 자, 홀가부라 총각의 신세도 가련하고 마누라 신세도 가련하니 가련한 사람 서로 만나서 같이 만나서 늙으면 어떠 하겠냐 이러면서 이제 같이 살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지. 그치? 자, 거기 묶어서 쓰세요. 여기는 울산 황도령이 자신의 인생 역정을 들려주고 나서 했어요. 했니? 울산 왕도령이래. 울산 황도령이 자신의 인생 역정을 들려주고 나서 된동어미에게 부부가 되어 살자고 말하는 부분. 됐죠? 자, 가만히 솜솜 생각해보니, 자, 먼저 얻은 두 낭구는, 그러니까 먼저 그 전에 결혼했던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은 홍문안의 사대부여 큰 부자의 세간살이가 패가망신했으니 흥진비례,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다해서 슬픈 일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 총각의 말을 들으니 6대 독자 내려오다가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죽을 목숨이 살았다라는 표현을 원래 이제 원래 이 황도령이라는 사람이 남해에서 풍랑에서 이렇게 표류를 하다가 원래 죽을 뻔 했었는데 살아서 돌아왔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이제 고진감래 할 수 있겠다. 고생 끝에 낙이 오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안 죽겠다. 고생 끝에 이제 살아 돌아왔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허락을 한 거지. 돼요? 그래서 여기는 묶으셔서 뭐라고 쓰시느냐면, 된동어미는 먼저 얻은 두 남편들은 결혼 전에 흥했으나 결혼 후에 패가망신했으니 결혼 전에 생명의 위기를 넘긴 울산 황도령은 다시 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승낙했다는 의미. 됐어요? 결혼을 승낙했다는 의미 하고 화살표하고 쓰세요. 인생의 흥함과 망함이 순환된다는, 인생의 흥함과 망함이 순환된다는 순환론적 아시죠? 순환론적 세계관. 순환론적 세계관.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못해 허락하고 손잡고서 인해하는 말.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겨서 허물없이 살아보세 하고, 영감은 사기 한 짐지고 골목에서 크게 외치고 나는 사기 광우리이고 가가 호호에 도부한다. 이렇게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그릇 팔아서 먹고 살았다는 뜻이야. 조석이면 아침 저녁으로 밥을 빌어서 한 그릇에 둘이 먹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는데도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뜻이죠. 남촌 북촌에 다니면서 부지런히 도부했는데 돈 100이나 될만하면 둘 중에 하나가 병이 나는 거지. 그래서 병구알, 약 시세. 그러니까 병 있는 사람의 그런 약을 이렇게 막 대다 보니까 결국 남의 신세지고 나고, 다시 또 다니면서 근사 부지런히 애써서 또 모아서 돈이 좀 모일만 하면 또 하나가 탈이 나서 한 푼 없이 또 다 쓰고 나니까. 그러니까 돈 좀 모일만 하면 또 누가 아파서 돈 쓰고, 돈 좀 모일만 하면 또 누가 아파서 돈 쓰고,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부장사가 이렇게 또 한 10년쯤 하고 나니까 장바구니에 틀이 없고 모가지가 자라목되고 발가락이 다 무질어졌어. 그러니까 정말 부지런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몸을 써서 일을 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된 노동을 하니까 결국에는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한 몸을 이렇게 막 그걸 막 치료하고 이러느라고 또 모은 돈은 또 다 썼다는 얘기지. 그치? 가슴 아프다. 그치? 이거다 쓰세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고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묶어서 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고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된동어미의 기구한 삶 제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고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된동어미의 기구한 삶 제시. 산 밑에 주막에 주인하고 구준비 실실 오는 날에,
자, 그래서 건너 동네 도부 가서 한 집 건너 두 집 가니. 자, 거기 건너 동네 도부 가서 한 집 건너 두 집 가니 라는 표현은 도부를 위해서 주막을 떠나서 다른 집으로 건너갔다는 얘기인데, 결국 남편인 그 울산 황도령만 죽고 댄동어미만 살아남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둥 소리가 복받치면서 소나기 비가 쏟아지는 거죠. 복받치면서 막 급하게 몰아쳤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다가 주막 뒷산이 무너지면서 주막 털을 빼가지고 가니 동해수로 달아나 살아날 리가 누구겠냐. 건너다가 바라보니까 망망대해인 거야. 망측하고 기막히다 이런 팔자가 또 있느냐. 남의 수에 죽을 목숨이 결국 동해수에 죽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황도령이 그 이전에 얘랑 결혼하기 전에 남해에서 풍랑에 표류했다가 살아 돌아왔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결국 산사태 때문에 동해로 떠내려가서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죠? 결국 누가 죽었어? 셋째 남편 죽음. 황도령의 죽음. 세 번째 남편 죽었음. 그래서 그 주막에나 있었다면 같이 따라가 죽었는데 얘만 또 따로 나왔으니까 얘만 또 살았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아이고. 자, 먼저 괴질에 죽었다며 이런 이를 안 볼 것을 먼저 그 두 번째 남편이 또 그 병으로 죽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먼저 두 번째 남편이 그 심부름꾼을 일하다가 전염병으로 죽었으니까 고대 죽을 걸 모르고 천년만년 살자고, 그렇게 금방 또 죽을 걸 모르고 그렇게 또 천년만년 살자고, 도부가 또 뭐냐, 도부 광울이 또 무여받고 해함 없이 앉았으니, 햄 없이 생각 없이 앉아있으니 억장이 무너져. 기가 막힌 거 봐봐라. 첫 번째 남편은 그네 뛰다 떨어져 죽었죠. 두 번째 남편은 전염병 돌아 죽었죠. 세 번째 남편은 폭우 때문에 산사태 나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져 기막힌 거야. 죽었으면,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생한 목숨이라, 살아있는 목숨이라 못 죽겠는 거지. 아니 먹고 굶어 죽으려고 했더니 그 집 댁내가, 그 주인집 아낙네가 간 거 먹으라고 이제 막 먹이는 거지. 그래서 죽지 말고 밥을 먹게, 죽은들 시원할까, 죽으면 쓸데있나, 살기만은 못하리라. 저승을 누가 가봤는가, 이승만은 못하리라. 고생이라고 살고 보지 죽어지면 말없다. 자, 여기 묶으시고 거기 쓰세요. 황도령과 함께 머물던 주막집 아낙네가 황도령과 함께 머물던 주막집 아낙네가 댄동어미에게 밥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한 말. 됐어요? 자, 황도령과 함께 머물던 주막집 아낙네가 댄동어미에게 밥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한 말. 원래 굶어 죽을라 했다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삶은 힘들어. 너무 힘들지만 사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치? 됐어요? 자, 그 다음, 그 뒤에 이제 또다시 네 번째 만나는 얘기죠. 자, 다시 중략된 부분 볼게요. 댄동어미는 결국 이제 또다시 주위의 권유로 또다시, 이 언니가 예뻤나봐. 그치? 엿장수하는 조첨지를 만나서 다시 또 살림을 차려요. 요게 이제 네 번째 남편. 네 번째 결혼을 합니다. 이번에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근데 또 엿을 고다가 불이 난 거야. 이번에는 남편이 또 죽었어요. 이제 아들이 또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댄동어미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아이 동자. 댄 아이의 어미.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이름을 얻고 아들이 불에 댄 아이기 때문에 붙여진 거죠. 그녀는 결국 그 댄동이를 얻고 60이 된 나이에 옛 고향에 돌아와 봤더니 옛집은 터만 남은 거죠. 그래서 댄동어미는 결국 운명이라는 거는 피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댄동어미의 인생 역정 이야기였어요. 자, 그리고 자, 넘어가서 다음 봅시다. 춘삼월 호시절.
좋은 봄, 3월 그런 좋은 시절에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화전놀은 와서들랑 좋은 화전놀이 와서 꽃빛을랑 곱게 보고 새소리 좋게 듣고 밝은 달 예사로 보고 맑은 바람 시원하다. 좋은 동무 좋은 노름에 서로 웃고 놀다 보소. 여기까지 보시고 자 묶어서 정리. 화전놀이 와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동무들과 웃고 놀면서 생각해 보라 이런 뜻이에요. 화전놀이 와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동무들과 웃고 놀면서 생각해 보라 이런 의미. 그 다음 사람의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관계 참고 무슨 의미냐면 거기 묶어서 쓰세요. 어떤 마음으로 대상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런 의미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대상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게 비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고운 꽃도 새겨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데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난다. 거기 묶으시고 여기부터 여기 묶어서 전체 마음에 따라 같은 대상을 다르게 느낄 수 있다 라는 의미고요. 마음에 따라 같은 대상을 다르게 느낀다 하고 화살표 하고 쓰세요. 마음먹기에 따라 싫음도 이겨낼 수 있다. 마음먹기에 따라 싫음도 이겨낼 수 있다. 그 다음 마음심자가 제일이라 이 말은 이 글의 가장 핵심이죠.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자신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됐죠? 단단하게 마음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예사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마음만 예사 태평하면 예사로 보고 예사로 듣지 보고 듣고 예사하면 고생될 일이 별로 없다. 여기 묻고 씁니다. 인생살이도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인생살이도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자, 이 얘기를 딱 듣자 그때까지 앉아서 울던 청춘 과부가 황현대가 이 말 중요합니다. 갑자기 확 깨달았어. 어느 순간 훅 하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서 댄동어미 말 들으니 그 하는 말씀마다 개개 모두가 하나하나 다 옳아서 이내 수심을 그동안 막 걱정하고 고민하던 것들을 다 풀어내어서 이리저리 붙여본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딱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이제 묶어서 노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화전놀이에 참여하는 거죠. 거기 묶어서 씁니다. 댄동어미의 말에 위로를 얻은, 댄동어미의 말에 위로를 얻은, 뭐 혹은 깨달음을 얻은, 뭐 이래도 돼요. 깨달음, 위로를 얻은 청춘 과부는 방황을 끝내고 신명을 얻어, 신났다는 뜻이야. 신명을 얻어, 방황을 끝내고 신명을 내어 화전놀이에 참여, 화전놀이 참여. 됐죠? 그 다음 이팔청춘 인의 마음 봄춘자로 붙여두고, 이팔청춘 어리단 뜻이야. 그래서 청춘 과부와 더불어 모든 여자들이 아주 신나게 화전놀이를 즐기고 있음, 뭐 이런 뜻. 화영월태 인의 얼굴 꽃화자로 붙여두고 술술 나는 기난 숨은 새우 춘풍 붙여두고, 새우는 가랑비란 뜻, 가는 비란 뜻이니까 밤이나 낮이나 숱한 수신 우는 새나 가져가게 사사조 아시죠? 네 글자 맞춰서 그냥 노래 부르면서 노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일총간장 쌓인 근심 도화유수로 씻어볼까. 도화유수 복숭아꽃 흐르는 물 아시죠? 봄 경치 가지고서는 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거 근심 쌓였던 거 다 봄 경치로 없애겠어, 뭐 이런 의미야. 자, 그 다음 천만첩이나 쌓인 서름 웃음 끝에 하나 없다. 그동안 힘들었던 거 쌓였던 서름 웃음으로 다 없앴어, 뭐 이런 의미. 됐죠? 국업간장 깊은 서름 그 말 끝에 실실 풀려서 삼동설한이라는 거는 눈 내리고 추웠던 겨울 그 석 달 동안, 이해되시죠? 겨울 그 석 달 동안 쌓였던 눈이 봄춘자 만나서 이제 다 실실 녹았다.
자네 말은, 이 자네라는 말은 댄동어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댄동어미 말은 봄춘자요. 내 생각은, 이 나는 청춘 과부 얘기예요. 그래서 청춘 과부 생각은 꽃화자라. 봄춘자 만난 꽃화자요. 꽃화자 만난 봄춘자라.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다 이 화전놀이를 즐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요. 정리합니다. 댄동어미의 충고에 댄동어미 충고에 청춘과부가 깨달음을 얻고 모두 함께 신명나게 화전놀이를 즐김. 댄동어미의 충고에 청춘과부가 깨달음을 얻고 모두 함께 신명나게 화전놀이를 즐김. 자,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그래서 뭐 앞에서 얘기했던 그 또 봄춘자, 뭐 꽃화자, 뭐 이런 노래를 쭉 한 다음에 그래서 오늘날의 뭐 화전놀이란 이런 거고 우리 내년에 이것도 다시 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뒷장 넘어가시면 자, 화전 흥이 마지나요. 이제 다 끝났어. 흥이 마진, 다지 못하여. 흥을 다 하지 못하여. 흥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해가 벌써 진 거야. 우리 흥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해되죠? 자, 4월 해가 길다더니 오늘 해는 짧구나. 우리 흥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의 흥겨움이 너무 커서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거지. 하느님이 감동하사 사흘 해만 겸해주소. 사흘 해를 겸해여도 하루 해는 마창이다. 우리가 너무 흥이 겨웠기 때문에 어차피 사흘을 다 이렇게 이어도 어차피 우리에겐 짧게 느껴질 거다. 마찬가지다. 뭐 이런 의미 이해되시죠? 해도 길고 보면 실컷 놀고 가지만은 뭐 이건 알죠? 우리 너무 아쉬워. 뭐 이런 의미예요. 그쵸? 해가 저물어서 화전놀이를 끝내야만 하는 아쉬움. 그거 체크. 해가 저물어서 화전놀이를 끝내야만 하는 아쉬움. 그 다음 해도 자를 쉬고 짧구나 이내 그만 해가 가네. 상그늘은 물 건너고 가막같이 보이죠? 검은 그렇게 자라드네. 희미해지네. 자, 각기 귀가 하리로다. 집에 가야 된다. 이제 언제 다시 노냐. 자, 여기 자라드네까지 요렇게 묶으시고 연결. 자, 거기 정리합니다. 화전놀이를 마무리해야 하는 아쉬움 제시. 화전놀이를 마무리해야 하는 아쉬움 제시. 자, 그 다음 각기 귀가 하리로다. 언제 다시 놀아볼꼬. 꽃 없이는 재미없다. 우리 명년 내년 3월에 다시 놀자 하면서 내년을 기약하면서 헤어지는 거죠. 거기 정리해서 쓰세요. 내년에 화전놀이를 기약하는 모습에서 내년에 화전놀이를 기약하는 모습에서 풍속으로서의 화전놀이의 성격 제시. 내년에 화전놀이 기약, 풍속으로서의 화전놀이 성격 제시. 여기까지 끊고 이제 씁니다. 마지막 마무리. 내년을 기약하며 화전놀이를 마무리. 내년을 기약하며 화전놀이 마무리. 되셨죠? 이제 학습활동하면서 마무리 정리하고 우리도 끝냅시다. 자, 거기 첫 번째 꽃피는 봄날을 즐기는 요즘의 문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거 봄 되면 뭐라지? 봄 되면 벚꽃 엔딩을 듣나? 벚꽃 엔딩을 듣지. 자, 그 다음 한번 생각해봐. 자, 그 다음 2번. 자, 이 노래는 매년 열리는 화전놀이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 다음 항목들 중심으로 화전놀이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라 했는데, 계절적 배경 드러내는 게요, 거기 정리해서 쓰세요. 자, 계절적 배경은 가 부분에요. 두 번째 행부터 네 번째 행까지랑, 그 다음에 나에서 8행부터 12행 정리 잘 했나요? 어딘지 꼭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화전놀이 절차 중에서는 거기 음식 따로따로 정리. 음식 나눠 먹는 거는 나의 첫 번째부터 5행까지. 그
다음에 풍경 즐기며 노래하고 춤추는 거는 나의 14부터 19까지. 그 다음에 귀가하는 거는 뭐 거기 어디냐, 마 전체 정리 잘 해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화전놀이 하는 거 3월 산진날 뭐 청명날 요거니까 뭐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김홍도의 행상이라는 요걸 통해서 그 다에 나온 영감은 사기짐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됐네 라는 내용, 자라목되고 뭐 이렇게 장사로 다니는 모습들 나와있지, 그치, 그릇지고. 자, 요걸 통해서 드러나 있는 시대적 상황 한번 설명해봐, 뭐 이런 내용인데, 거기다 정리. 제시된 다의 구절에는 그림 속 부부들처럼 물건을 팔며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작품 속의 댄동어미는 너무 고달파 돈을 좀 모았나 싶으면 둘 중 하나가 병이 나 돈을 다 써버리고 마는 고달픈 생활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제시된 구절에는 조선 마렵 경제적 몰락으로 인한 유랑 생활과 서민들의 궁핍한 생활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라문단. 자, 4번에 라에서 알 수 있는 댄동어미의 인생관 정리하는 건데요. 거기다 씁시다. 라에서 댄동어미는 마음만 예사 태평하면 예사로 보고 예사로 듣지 라고 하면서, 마음만 예사 태평하면 예사로 보고 예사로 듣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겸손하게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운명에 흔들리지 않고 봄날의 자연을 웃으며 즐기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정리하셨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사설시조는 뭐 워낙 유명한 애라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반성 좀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사설시조 간단히 정리할게요. 자, 사설시조고요. 성격은 이별가죠. 이별가 혹은 수심가라고도 하는데, 걱정하는 노래 수심가. 그 다음 주제는요, 임을 여인, 여의다 아시죠? 임을 여인, 그래서 임을 잃어버린, 임을 여인, 절망적 슬픔, 요게 주제예요. 임을 여인, 절망적 슬픔. 얘는 표현 방법 때문에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사설시조인데, 특징 두 가지 쓸게요. 첫 번째, 열거법, 비교법, 과장법, 점층법 등 열거법, 비교법, 과장법, 점층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열거법, 비교법, 과장법, 점층법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강조함. 그 다음 두 번째, 수다스럽고 과장된 표현을 통해 해학성 제시. 수다스럽고 과장된 표현을 통해 해학성 제시. 초장 볼까요? 초장. 자,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뇌, 알죠?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산에 매에게 쫓기는 그런 까투리 아는 마음이란 뜻이죠. 까투리 마음과 요게 첫 번째 비교 대상입니다. 비교 대상 1. 자, 봐라. 나무도 없고 바윗돌도 한 개도 없는, 이 말은 뭐야? 피할 곳이 없어. 숨을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그런데 매한테 쫓기고 있는 까투리 마음이야. 아, 죽을 것 같잖아, 그치? 그런 까투리 마음이 첫 번째 비교 대상 됐죠? 자, 그 다음이 두 번째 상황이야. 나머지는 다 꾸미는 말 잘 봐봐. 대천부터 묶어서 잘 봐. 여기서가 표현 방법이야. 자, 대천, 아주 큰
크고 큰 바다 한가운데 1천석을 실은 배야. 짐이 아주 많아. 1천석을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용총도 잃고 돛대도 꺾어지고 치도 빠졌어. 노, 닷, 용총, 돛대, 치. 그냥 딴 거 아무것도 몰랐대. 그냥 배를 조정하는 그런 도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배를 조절할 수 없어. 이해되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돼. 그런 상황에 자 봐봐라. 바람이 불어, 물결이 쳐, 안개가 뒤섞여서 자욱해. 그렇게 잦아진 날에 그런 상황인데 갈 길은 아직도 천리말리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 근데 사면이 주변이 거머 어둑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그렇게 저물었어. 그런데다가 천지는 적막해. 조용한 데다가 같이 노을까지 떴어. 이게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우리 흔히 말하면 폭풍이 오기 전에 그 고요한 적막. 그런 상황이야. 폭풍 전야 이런 상황인 거지. 근데 그런 상황에 중요한 건 또 그거야. 수적까지 만났어. 수적이 뭐야? 해적이야. 해적. 캐리비안의 해적. 그런 애들. 걔까지 만난 거야. 그런 걸 만난 누구? 도사공 마음이야. 도사공. 도사공은 뱃사공. 그런 뱃사공의 마음과 요게 두 번째 비교 대상. 두 번째 비교 대상. 봐봐라.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 뭐 이런 느낌? 이렇게 절박하고 참담한 심정은 없어.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막 절대절명, 뭐 더 이상 어떻게 부정적으로 바뀔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심리적 압박인 이런 상황을 비교하며, 자, 세 번째 뭐가 나오냐? 엊그제 님을 여겼어. 엊그제 님과 헤어졌나 봐. 그런 내 마음, 이게 비교 대상이야. 이 내 마음을 어디다가 갖다 대니? 내 마음과 같겠니? 라고 물어보는 서리법이야. 내 마음과 같지 않아. 뭐가 더 힘들어? 내가 훨씬 더 힘들어. 야, 얘네는 죽을 것 같은데.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엊그제 님과 이별한 님을 잃은 그런 내 마음이 훨씬 더 힘들고 괴로워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 마음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하고 참담한 그런 마음이야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과장법이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되게 효과적인 그런 표현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이 사설시조는 아시겠죠? 뭐 얘는 워낙 많이 나오니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님을 여윈 이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조에 나온 도사공의 마음이에요. 아까 그 최악의 그런 도사공의 마음과 여기 나오는 댄동어미의 심정을 비교를 하는 건데, 정리를 해보죠. 자, 시조 속 도사공은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파산 직전에 해적을 만난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도사공의 심정은 매우 절박하고 참담할 것이다. 다의 댄동어미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전에 두 번의 결혼을 했지만 두 남편은 모두 죽었고 세 번째 남편마저 갑자기 내린 비로 죽게 된다. 이러한 인생 역정 속에서 댄동어미는 절망감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정리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표현하기는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작품 해제 중요한 거 정리해 두고 이 작품 마무리 합시다. 짜자잔. 짜자. 화전가라는 아이는요, 대체로 봄에 부녀자들이 화전 만들어 먹는 놀이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역시나 화전가, 댄동어미 화전가도 이런 구성 방식이 처음에 나와 있긴 한데요. 그 중간 부분에 댄동어미의 특별한 삶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얘가 문제로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그 중간에 이 댄동어미의 삶이 드러나 있는 부분을 보면 조선 말기에 사회상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거기 요 부분 묶어서 또 여기 묶어서 쓰세요. 댄동어미 화전가와 일반적인 화전가와의 차이점 했어요. 댄동어미 화전가와 일반적인 화전가와의 차이점 됐죠?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